안녕하세요. 밀런트 쉐어의 리아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의미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경제 체제의 분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뉘는데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 또는 공유만을 인정합니다.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는 전통 경제체제, 시장 경제체제, 계획 경제체제로 나뉩니다. 전통 경제체제는 전통 및 관습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 및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으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의 법적 보장,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입니다. 사유재산권의 법적 보장은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시장 가격에 따라 상품이 거래되고 자원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면 공급자로 하여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 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16세기부터 18세기의 중상주의입니다. 유럽의 봉건제도 쇠퇴 후에 중한 집권적 국가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했고 신항로 개척으로 국제적 교역망이 형성되면서 상업 자본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을 통한 이윤을 추구한 것입니다. 절대 왕정 시기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상공업을 육성하여 금은을 확보하는 것이 국부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의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기존의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으로 유통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에 집중하게 되면서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19세기 말에 독점 자본주의를 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소수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독점 자본주의로 인해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구매 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부족한 현상인 유효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수정 자본주의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기업의 도산과 실업이 급증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은 수정 자본주의에 입각한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는데요. 뉴딜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대공황 발생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수정 자본주의에 입각한 뉴딜 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갔습니다. 재기 가능한 은행에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파산을 막았고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으며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유효 수요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20세기에 등장을 했는데요. 20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인해 비효율이 초래되고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정부 역할 축소와 시장 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유무역의 확대, 지나치게 확대된 복지 축소, 경제 관련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와 정부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였는데요.
자유방임주의 때는 작은 정부, 수정자본주의 때는 큰 정부, 신자유주의 때는 정부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고,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부론 속 몇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족한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입니다. 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촉진합니다. 이걸 분석해보자면 중상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상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금은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국부는 금은이 아닌 경제 주체에게 실제로 필요한 물자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증가한다고 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였습니다. 제시문에서 밑줄 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가격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